오늘 강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얼핏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틀림없이 갈 것입니다. 만약 인도에 살고 있었던 석가모니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석가모니는 이 강의를 들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다면 예수는 틀림없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노자는 이 강의를 들으면 틀림없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젠간 반드시 그 형체가 변하여 세상 모두는 바뀌는 것입니다. 다 변해서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뀌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번영된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그리고 이 번영된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항상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이 세상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있다고 믿는 것, 그것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이 세상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함께 있어야 하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보이는, 지금 내 손바닥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손바닥이 보이려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 지금 이 공간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아야지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려는 나 또한 나가 존재하는 바탕을 알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그 마음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바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내 손이 보이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느끼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가에서는, 그 불교의 불가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나가 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보이는 나가 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없는 이 공간이듯이, 손바닥 없는 공간이듯이 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나 없는 나를 발견한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게 부처예요, 부처. 이 불교 수행자들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며 마음을 잘 닫고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 마음을 잘 닫고 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 이 마음 공부만 하면, 마음만 붙잡고 앉아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만 붙잡고 앉아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마음 공부만 하면 인생은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때문에 나는 이 마음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세상은 다르지가 않으니, 여러분들이 볼 땐 세상하고 마음하고 다른 것 같지만 이게 다르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듯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과 나는 모두 복된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쭉 말해왔던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리듯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과 나는 모두 복된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마음만 다스리면 허무하게 끝나죠. 불교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라면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공부를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자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자고 그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듯 세상을 다스리는 것. 석가는 살아생전에, 옛날에 석가모니는 살아생전에 그와 같은 가르침을 펴는 사람을 자시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는 그게 아니에요. 석가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석가는 알았어요. 나중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시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시불은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는 부처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자시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를 옛날에 석가모니는 미륵시대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자시불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믿음과 함께 자시불의 능력을 갖춰 사람이 세상을 만들듯이 세상이 사람을 위하는 그런 지상낙원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몸도 추워지고 또 몸이 춥다 보면 마음 또한 추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따뜻하면 몸 또한 훈훈해지고 또 몸이 훈훈하면 그 사람 주변 모두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자기 주변이 다 화목해집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존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기운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탁자나 또 이 모든 것들, 옆에 있는 저런 모든 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이 마이크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것들은 사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알맹이들이. 전자현미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자현미경이 나온 뒤로는 정지해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것도 다시 끊임없이 움직이며 정지는 곧 동작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지해 있는 것도 움직이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다. 나는 이와 같이 멈추어 있는 세상 모두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입자는 곧 파동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입자도 결국 파동도 같은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땐 틀리죠. 입자는 알맹이고 파동은 움직이는 거니까 다르지만 결국은 입자와 파동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파동 또한 입자인 것입니다. 파동도 역시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파동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입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입자로 안 보이지만 결국 파동과 입자는 서로 다른 파동과 입자 서로 다른 한 몸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서로 다른 한 몸을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전에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프락삭스의 원리를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렇게 파동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파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마음 또한 서로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서로를 느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사람 보면 알죠? 저 사람 지금 기분 나쁘구나, 저 사람 기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서로 또 사랑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느낄 수 있듯이 세상 모든 만물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이 가고 어떤 물건은 관심이 안 가고 그런 것은 물론 눈으로 보는 거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파동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이와 같은 연결은 우리 눈이 감지하는 가시광선 영역 밖이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과학을 아주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도 우리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만 그렇게 뭐 믿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어쩌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과학인 거지 과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의 본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어떤 영향이 지금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자꾸 이상한 추파를 던진다. 그러면은 그 추파를 받는 것이 나의 본체는 아니잖아요. 그건 받는 거지. 항상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서로 간의 영향이 각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오면은 그 당체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잃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또 세상 또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세상도 전부 다 이렇게 파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건 나가 나를 분명하게 모르는 것하고 거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결국 이 세상 모든 인연을 끊고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영향받는 그런 모든 인연을 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자신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을 끊어야 돼요. 인연을 끊고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알려면 끊고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도노라고 합니다. 자기 진면목을 발견하는 게 도노예요. 도노는 한마디로 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죠. 그게 쉽게 말하면.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신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울 속에 비춘 그림자들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이것이라면 지금 이것이라면 이 거울 안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비추고 있죠. 이렇게 마이크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이크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 거울 속에 비춘 그림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림자들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울 속에 눈앞에 세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거울 속에 비춘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신을 탐구한다면 이 그림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마음이라는 당체를 탐구한다면 끝내는 이 거울 그 자체를 발견할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나 없는 나죠. 보이지 않는 나.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있으나 아무런 형체가 없는 거울을 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죠. 평상시엔 여러분들한테 항상 담겨 있으니까. 담겨 있는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나 없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거울 속에 담긴 그림을 자기라고 알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그림이 자기라고 알고 있지만 나 없는 나는 곧 아무 그림이 없는 거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나 없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울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울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는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본 것들이 담겨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나 없는 세계가 있어야
나 없는 세계가 있어야, 자, 나 없는 세계, 저것이 있어야지 나가 존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나가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탕에서 저렇게 나가 튀어나오듯이 아무것도 없는, 나 없는 세계가 있어야 나가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세상 모든 만물 또한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있어야 그 형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있고 탁자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 세계가 있어야지만이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우리 마음에 나 없는 나가 있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 또한 이렇게 형체가 없는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공간이 형체가 없는 우주죠. 이 형체가 없는 우주가 있어야지 이 세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안 그러면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이것을 앞에서 마음과 세상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마음과 세상은 다르지 않아서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그렇게 형체가 없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이 형체가 없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형체가 없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작용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은 마음과 같은 에너지이고, 근데 우리 마음은 사실은 에너지죠. 이렇게 물체가 아니죠. 거울은 물체지만 우리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마음과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우주에 작용이 일어나면 그것은 마음과 같은 에너지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이 상태가 존재하면, 어떤 상태가 존재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우리 마음이 존재하는데 마음은 에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렇게 상태가 존재하면 그것은 만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파동과 입자는 같은 것이라고. 즉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마음과 이 눈에 보이는 물체는 결국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은 보이지 않고 형체는 보이니까 그걸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보이는 건 있는 거지만 마음은 안 보이니까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작용과 보이는 상태는 서로 달라도 우주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만물이 작용하는 원리보다 이 만물들이 작용하는 원리, 지금 세상이 알고 있는 건 그거죠. 만물이 작용하는 걸 그건 연구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바탕의 세계, 즉 우주를 알아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것 가지고만 했어요. 있는 것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바탕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나 없는 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들 자신도 나 없는 나가, 그것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 없는 나가 나를 움직이듯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가 만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석가는 이와 같은 작용을, 옛날에 석가는 이거 작용은 얘기했어요. 나 없는 나가 작용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느냐, 석가는 함이 없는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는 함이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함이 없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너의 그 있는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없는 바탕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 옛날에 석가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석가가 말한 말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석가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시불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제 자시불의 비밀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나 없는 나가 아무것도 없는 우주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길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죠? 일반인들 눈으로 절대로 안 보이죠. 나 없는 나가 아무것도 없는 우주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길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없는 세계가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없는 세계가 있는 세상을 움직여야지 이 세상이 다스려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와 같은 원리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사람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사람이 아는 게 다 사람이 기준으로 돼서 보는 거죠. 지금 바라보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 빛, 감지할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한마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임광선인 것입니다. 보인다 그래서 보임광선이라고 그래요. 가시광선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광선입니다. 보임광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시광선이니까 가시광선에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빨주노초 파남보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으면 보라 쪽입니다. 보라 쪽. 보라보다 더 짧으면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자외선과 또 더 긴 적외선의 세계도 있습니다. 적외선은 빨간 쪽으로 가죠. 그래서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외선 외에도 또 파장이 얼마든지 있고 자외선 이외에도 또 파장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인 거죠.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생물은, 우리 사람하고 다른 생물은 가시광선이 서로 다르듯이, 왜냐면 사람은 가시광선만 보이는데 우리 사람보다 더 다른 것 세 개가 보이는 것도 있어요. 다르듯이 보이거나 들리는 세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개 귀에는 들린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시광선이지. 예를 들면 벌과 같은 곤충은, 벌은 꿀을 가지고 있는, 꽃을 찾는데 저 꽃 안에 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자외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외선을 봐야 돼요.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하고 우리 사람은 틀려요. 벌은 자외선이 보이고 보라보다 더 짧은 자외선이 보이고 우리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뿔이 안 보이지만 벌은 뿔이 보이는 겁니다. 자외선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가시광선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끼리 친해지는 거고 벌은 벌들끼리 친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보는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끼리, 벌은 벌끼리 말입니다. 아셨죠? 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우리 사람이 사람을 왜 좋아하느냐? 같은 가시광선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좋아하면은, 다른 세계가 있으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같은 파장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같은 사람끼리 중에서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음악을 좋아하는 파장의 동아리도 있고, 그런 파장의 동아리, 음악이라는 파장의 동아리도 있고, 또 나처럼 우주 탐구를 좋아하는 그런 파장의 동아리도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건지 이런 걸 탐구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형제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자기 핏줄하고도 그런 동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파장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아주 소중한 인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또한 이러한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인연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아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그러면서 안 듣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아주 그 유치한 얘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음의 작용은 파동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파동이에요. 파동이라고 그러죠. 또 파동은 또 다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장입니다. 파동이 움직이면 그 파장을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입자지만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입자예요. 입자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입자 또한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입자와 파동은 같은 것이라고. 입자 또한 파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자의 세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파동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는 이 때때로 이 맨땅요법 같은 걸 하러 갈 때 이 공원에서 새나 고양이 등, 새도 내가 어떤 새는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나한테 와가지고서 내가 주는 것도 받아먹고, 또 내가 새 마음을 알아요. 그럼 아, 쟤는 지금 목이 마른가 보다. 그럼 물을 주면 저렇게 자기도 물 먹고 가고 그래요. 이렇게 공원에서 새나 또 고양이 등, 내가 고양이를 만져주면은 그 고양이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기대해요. 또 저 밑에 있는 저 개는 우리 개가 아니에요. 어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주인을 싫어해요, 쟤는. 그래서 쟤는 내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저렇게 동물들하고 교감을 합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짐승이니까, 동물이니까 하고 무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런 동물들도 우리 사람처럼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지능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능보다는 차라리 사랑이라는 파장을 통해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도 화를 내봐요. 그럼 저것도 다 도망가죠. 그러나 저 말처럼, 저 말도 내가 자기한테 뭔가 친근감을 주니까, 저 얼굴 보세요. 뭔가 자기도 친근감을 느끼고 옆에 저렇게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파장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자씨불이라고 합니다. 파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자씨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자씨불의 자자는 저거 자비할 때 자자죠.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애라 그래요. 사랑 애자. 근데 자비는 퍼져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씨불의 자는 곧 퍼져나가는 파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가 자씨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생각이라는 이미지는 입자입니다. 생각은 파동이죠. 파동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 그림은 입자예요. 그것도 비록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 저렇게 생각이라는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그린 거, 내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 호빵을 좋아한다. 그럼 머릿속에 들어있는 호빵, 그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건 입자입니다.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형체를 갖춘 입자인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그 이미지가, 저 형체, 입자가, 이미지가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파장을 통해 작용해야 합니다. 그 파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마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이미지를 파장을 통해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세상을 갖다가 저렇게 내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저 입자처럼. 이 말은 나 없는 나가 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세상에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나 없는 나가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그와 같은 파장을, 그러면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저와 같은 이미지의 파장을 입자로 바꿔서 현실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 이게 우주가 만들어지는 생성 원리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우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보이는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우주는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형체를 이루면, 저렇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서 형체를 이루면 그것을 보이는 상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걸 바꿔놓습니다. 어차피 파동은 곧 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 파동은 곧 입자이기 때문에 저것이 형체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원하는 이미지를 세상에 내보내면, 사람이 원하는 자기 그 어떤 이미지를 세상에 내보내면 우주는 그와 같은 형체를 입자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자를 통해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원하는 세상을 현실에 끌어와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현실에 끌어와서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체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옛날에 석가는 사이파워를 몰랐습니다. 사이파워는 곧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서 원하는 것을 그려놓으면 우주가 그걸 입자화시켜서 형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사이파워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나 없는 나가 내보내야 됩니다. 나가 내보내는 것보다, 나가 내보내면 하다 말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 없는 나가 내보내면 저것이 길 없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던 형체가 눈앞에 실체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만,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단 거죠. 그러나 이 앞으로의 세계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파장을 통해 움직여질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이제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은 입자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따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이미 파동 문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파동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파장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계는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휴대폰으로 대화를 하고, 옛날에는 서로 얘기하려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만날 필요가 없죠. 휴대폰 가지고 얘기하죠. 그럼 휴대폰과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도 지금 되죠. 이거 파장이 나가는 겁니다. 또 자동차 시동도 리모컨으로 걸죠. 나중에는 리모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생각이 시동도 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요즘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가 본인이 자동차가 운전을 하죠. 사람 그냥 가만히 핸들만 올려놓고 있으면 차가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또한 파장을 통해서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자가 운전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자가라는 건 차가 스스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가 운전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파동 문명 시대가 되면 그때는 사이퍼 또한 당연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이퍼를 얘기하면 뭐 그렇듯은 하지만 저게 뭘까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사는 방법이 틀리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꼭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겨울 같은 날은 춥잖아요. 지난 우리는 일요일날 그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 주상절리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나 그 잔도라 그러는데 그 벽에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난달 11월달 20일날 완공을 했다 그럽니다. 원래는 추석 때부터 거기를 일부는 오픈했는데 완벽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람이 전혀 불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번 일요일날 거기 주상절리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따뜻하게 보냈어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또 같이 가는 사람 중에 또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옷을 축축 입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추우니까. 옛날에는 뭐 거기서 오줌이 얼어붙었다고 하면서 아주 울씨는스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우리 다 무통 벗고 다녔어요 그때.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날씨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나한테는 사이퍼가 당연한 거지만 처음 들어보는 사람한테는 무슨 마술 같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 문명 시대가 되면 그때는 사이퍼 또한 당연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이퍼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사이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차도 시동을 자기 머릿속으로 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알면,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한다라는 것, 앞으로는 사이퍼 시대를 변한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와 같은 능력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유리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사이퍼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이퍼도 이미 옛날에 내가 사이퍼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없앨 수도 있고 구름을 더 크게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원하는 여러분들의 형체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길 없는 길, 그것은 바로 사이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는 작용을 통해 세상이 움직였다면, 이 보이는 작용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용을 통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을 하면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보세요. 어떤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했다 그러면서 또 어디 딴 데 가서는 내가 또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믿더라 하면서 나는 안 그렇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그래 그 사람 나중에 가서는 온갖 거짓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라가 거짓말 나라가 되죠. 저런 것이 이제 앞으로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본심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면 또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면,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를 하면 저 사람 죽어라 죽어라 증오한다든가, 또 남을 미워하면은 그 파장 또한 그와 같은 입자를 불려들어서, 그와 같은 파장이 그와 같은 입자를 불려들여서 본인 자신을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은 불행한 일이 생기게 합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한 일이 생긴 사람은 다 이렇게 남을 증오하거나 남을 미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의 세상은, 결국 그래 끝내는 앞으로의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지상 낙원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직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다음부터는 죄를 질 수가 없죠. 왜냐면 나한테 당연히 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는 그런 지상 낙원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리고 자시불의 시대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지상 낙원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반려동물을 길러본 사람들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웃겨서 어떤 젊은 여자들이 애 끄는 유모차를 끌고 가면 그 안에 애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가보면 개가 앉아있어요. 예. 개를 그냥 끔찍이 사랑합니다. 사람은 별로 사랑 안 하는데 개는 끔찍이 사랑해요. 왜냐면 개는 배신을 안 하거든. 사람은 거짓말하지, 자기한테 이득되면 딴 데로 가버리지. 개는 끝끝내 지키거든요. 이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미래는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면 이기적이 돼버립니다. 이기적인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지상 낙원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마음에 그런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현실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은 굳이 사이퍼가 아니죠. 사이퍼 같은 거지만 결국 불행은 길 없는 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셨죠? 길 없는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행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불행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